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.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좀 특이한 주제입니다. 나무 부자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제가 2013년도인가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읽게 됐어요. 그런데 좀 특이하더라고요. 물론 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 이모작으로 은퇴를 하고 다음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시간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고 수익률도 뭐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낮지도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저자는 증권 쪽 언론 기자이기도 한데 특이하게 독일에서 조경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. 그래서 기자들의 특성인 것처럼 약간 폭넓고 깊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해요. 하지만 시작 포인트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나무 부자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제가 읽은 1편 이후에 2 편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도서관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제가 이용하는 전자도서관에는 없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. 여러분은 한번 1 권과 더불어 2 권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무 투자가 좋은 이유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걸 하려면 농업법인으로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업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봤습니다.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. 토지 구하는 방법 꼭 살 필요는 없어요. 묘목 고르는 방법, 묘목은 이 가격보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조금 두꺼운 것, 예를 들어서 1 년생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1 년생이 아니거든요. 사람도 도울 때 물론 태어날 때 체중에서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씨앗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. 그리고 나무도 분산 투자, 포트폴리오로 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각종 세금에서 면제가 됩니다.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제가 지금 유학 중인 캐나다도 그렇습니다. 농업이나 어업, 임업 이런 쪽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별로 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 왜 나무에 투자하나부터 보시죠. 어 아마 귀농을 꿈꾸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.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 포기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 캠핑을 한 번 했어요. 제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어 동부에서 서부까지 약 왕복 15,000 킬로 편도로 하면 한 8,000 킬로 정도 7,000, 8,000 정도 킬로를 쭉 일 주일 동안 낮에는 운전하고 저녁 때는 자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캠프그라운드에서 자는 거였거든요. 근데 이 완전히 거의 뭐 벌 수준으로 큰 모기한테 물려 가지고 그래서 '아 나는 이게 아닌가 싶다.'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약간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농사일이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은퇴한 뭐 젊을 때는 또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도시 생활만 하던 제가 은퇴하고서 이런 농사일이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농번기가 있죠. 아주 바쁠 때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뭐랄까 릴럭턴트했는데 나무는 좋은 게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. 좀 인건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왜냐하면 사람은 사야 될지도 모르니까요.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는 딱 수확철이 있죠. 그때가 지나면은 못 먹게 되는데 버려야 되게 되는데 그때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오히려 수확하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갈아엎게 되죠. 그런데 나무는 그런 게 없어요. 물론 나무도 경기를 타죠.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물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"내년에 하면 되죠." 이런 식으로 좀 당기거나 미룰 수가 있다는
게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묘목 10,000원짜리 1년생을 3년 동안 매년 20,000원씩 인건비나 비료비를 투자를 하면은 4년 차에는 80,000원 정도에 팔 수가 있답니다. 대부분 1 급수가 되는데 조건은 제초나 시비 전정. 이거는 기본적이죠.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IRR을 돌려봤어요. 내부 수익률, 인터널 리턴 레이트 오브 리턴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약 6%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근데 6% 자체는 별로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. 하지만 면세라고 생각을 하면 세후 수익률을 따지면 그렇게 또 낮은 편도 아니고, 제일 좋은 점은 인건비 중에 일부분을, 물론 일부는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내 인건비를 쓸 수 있으니까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고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가 눈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공기도 정화합니다.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물론이고,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. 그래서 수요는 환경이 앞으로 강화되면서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200평을 저자는 얘기를 했는데요. 200평을 2년간 1년생 목을, 물론 이게 3년생 목을 심을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1,800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, 그러면 첫 해는 묘목 한 주당 10,000원, 그리고 인건비 20,000원, 이렇게 해서 30,000원을 잡으면 대충 한 6천만 원, 5천 한 몇백만 원이 되겠죠. 그 정도가 돈이 들어가죠. 매출은 하나도 없을 거고. 두 번째는 2만 원씩 1,800 주니까 대충 한 3,5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, 현금 흐름이 이게 전부 적자란 뜻은 아닙니다. 일부는 자산화되죠. 예를 들어서 묘목값이라든지 인건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비료비 정도는 자산화시킬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현금 흐름을 보면 3년 차까지 최고 한 1억 3천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근데 4년 차가 되면 돈이 이제 8만 원씩으로 잡으면 8이 16이니까 대충 1억 5천 정도가 나오겠죠. 그 다음 해부터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됩니다. 물론 현금 흐름이 전부 다 이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는 저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단점은 농업인이 25%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, 장점은 세금이나 구매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 특히 세금 혜택을 보시면 뭐 이쪽에서 농업 쪽 관련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고요. 기타 소득은 5년간 50% 감면, 양도, 상속, 증여, 배당, 부가세를 면제한다는데,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하도 특이한 나라라 바뀔지도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뭐 세후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. 이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구글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일단 매출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, 아니면 자경이나 임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초기 시작할 때는 비용도 비용이고, 그리고 뭐라 그러죠? 리스크도 있으니까. 왜냐하면 이것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. 물론 뭐 농학과나 임학과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해서 조금 기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, 어쨌든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에도 이거는 단기 임대는 곤란합니다. 그러니까 농사 같은 경우 1년씩으로 소작을 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4년은 가야 되니까요. 그래서 최소한 4년 이상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쪽을 하든지, 뭐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농업인이 되고,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, 그리고 뭐 같이 할 사람도, 왜냐하면 혼자 하려면 인건비를 사서 해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 은퇴한 사람들이 이모작으로 농지를 같이 한다 그러면,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같이 한다고 치면 투자금도 좀 모을 수 있고, 경매나 뭐 이런 걸 통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, 그게 임대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.
그리고 일하는 것도 뭐 항상 10 명이 갈 필요는 없고 4 명, 왜냐하면 차 한 대가 4 명까지 탈 수가 있죠. 4 명까지 해서 뭐 연속성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갖다가 공유를 하려면 한 명은 전에 왔던 사람, 그리고 또 한 명은 한 번도 아니면 제일 안 해본 사람, 이런 식으로 2 명을 고르고 나머지 2 사람은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면 시간 될 때 가면 좋고, 그리고 나중에 그 일한 시간에만큼은 뭐 증자를 한다든지 이익이 났을 경우에 나중에 배당을 할 때 그만큼 원래 자본 배당 말고 노력 배당, 보너스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.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. 토지는 일단 4년 이상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살 수 있든지, 제 생각에는 이쪽은 그 뭐라 그러죠?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매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일하려면은 경사가 높은 그런 임지보다는 임야라 그러죠. 그보다는 비교적 평평한 쪽이 좋겠죠. 물론 뭐 경사가 심해도 좋긴 하지만 일하기 힘들겠죠. 왜냐하면 묘목도 갖고 가야 되고 나중에 4년 차가 되면 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차로 1 시간 정도 이내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뭐 맹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. 맹지는 되게 저렴하거든요. 어쨌든 이거는 인제 원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. 묘목은 가격은 조달청이나 한국조경수협회가 고시를 한다 그럽니다. 그 가격의 87%, 이거는 뭐 살 때뿐 아니라 팔 때도 같이 될 거고, 그리고 일부는 이게 매출처가 가로수라든지 아파트 조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도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걸 사겠죠. 그런 쪽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꼭 일이 나무 시비라든지 뭐 제초, 전정 이런 것만 일이 아니고요. 도시 안에서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어 이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게 돼야 결국은 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조경수가 유실수보단 좋다고 합니다. 유실수는 인건비가 많이 든대요. 그리고 이거는 수확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은 버리게 되죠. 속성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부 좀 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쪼끔 늦게 가는 거랑 빨리 가는 거. 현금 회수를 빨리 하려면 속성수를 좀 늘리면 될 것 같고요. 일부는 그래도 유실수를 가지고 가고 좀 오래 걸리는 나무도 가져가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, 결과적으로는 5종 이상으로 분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수목도 자체 경기 흐름이 있대요.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좀 괜찮은 가격인 걸 먼저 수확을 하면 되고, 나쁜 거는 쪼금 더 기다리면 되죠. 이건 뭐 1 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오늘은 나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방송통신대에 보니까 농학과가 있더라고요. 그런 쪽에 한 3년 정도, 물론 저는 뭐 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4년 다닐 필요는 없고 중간에 학사 편입을 하면 2년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쪼끔 뭐 욕심을 내면 한 3년 정도 다니면 뭐 학위도 취득하고, 경험이야 뭐 직접 해 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은 이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 나름대로 좋은 이모작 인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. 제가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도 같이 하고 같이 뭐라죠? 나무도 심고 가꾸고 그리고 팔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익이 안 날 때는 그냥 뭐라 그러죠? 비용만,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면은 가솔린 비용이 들 거고, 그리고 뭐 제 비료비 같은 거는 어차피 살 수가 없고 묘목비도 그렇고, 그 땅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뭐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는 거는
그거는 자본금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하고 4년 차부터는 제 생각엔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수익이 난다면은 그동안 모은 거를 수익 나는 거에서 뭐 최저임금 선에서 일단 분배를 하고, 어 더 많이 한 사람들 더 기여를 많이 하거나 더 많이 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자연도 즐기고, 그리고 시간도 건설적인 데 사용하고, 나중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. IRR은 6% 인데 그게 세후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이 내용을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, 저는 2편 못 읽었습니다. 그런데 한국에 계시면 2 편도 읽어 보시고 친구들과 한번 공유를 해 보시고,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